안녕하세요. 웹디 정선생입니다. 오늘은 포지션 앱솔루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 앱솔루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 있었던 포지션 렐러티브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 전 강의 수업을 듣지 않으셨다면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포지션 앱솔루트는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이런 태그들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흐름으로 보면은 태그들은 거꾸로 하는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먼저 만들어진 태그들이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는 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선택한 태그를 자유롭게 공중에 띄워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이 박스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박스 클래스한테 제가 간단하게 배경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 클래스한테 배경색이 칠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너비하고 높이를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너비 500픽셀, 높이 500픽셀로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박스 클래스가 이 현재 영역이 크기가 잡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 A 클래스 있죠? 현재 이 박스 클래스의 자식 태그인데요. 이 A 클래스를 포지션 앱솔루트 속성을 사용을 해서 자유롭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도 배웠지만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포지션 앱솔루트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란 이런 속성이랑 같이 써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A 클래스가 현재 박스 클래스의 자식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A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정을 했죠?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에서 A 클래스도 현재 영역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기 위해서 네 군데의 테두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것이 주요 봐야 될 상황이냐면은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기 전에 만약에 좀 주석 처리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A 클래스는 div 태그이기 때문에 글자 개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만큼의 너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div 태그는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암묵적으로 여기 있는 이 div 태그는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 태그가 포함하고 있는 글자만큼 너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 속성이 인라인 블락이 된 것과 흡사합니다. 아셨죠? 인라인 블락이 된 것과 같습니다. 즉 포함하는 컨텐츠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레프트 혹은 탑, 라이트, 바텀 값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어 있는 태그의 위치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레프트를 100픽셀로 지정을 해 본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됐죠? 현재 지금 100픽셀만큼 이동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 왼쪽 면에서 100픽셀만큼 떨어진 걸로 보이게 되죠. 근데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게 아닙니다. 자, 탑을 100픽셀로 한번 제가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뭔가 이상해졌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 현재 이 포지션 앱솔루트가 적용된 태그 있지요? 이 태그에 부모 태그를 찾아가서 여기 있는 이 부모 태그한테 현재 포지션이라는 속성이 적용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박스 클래스한테는 현재 포지션이 적용된 사항이 하나도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박스 클래스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를 찾아가면 바디 태그가 이렇게 있죠. 네, 맞지요? 예, 바디 태그를 찾아가는데 바디 태그한테도 보면은 포지션이라는 속성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A 클래스는 어떻게 되냐면 화면을 기준으로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레프트가 100픽셀, 탑이 100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화면의 왼쪽 면에서 100픽셀만큼 떨어져서 배치가 된 것이고요. 화면의 위쪽 면에서 100픽셀만큼 떨어져서 배치가 된 결과가 현재 결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박스 클래스한테 포지션을 렐러티브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던 A 클래스가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자, 이제 A 클래스한테 포지션 앱솔루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A 클래스는 현재 자신보다 부모 태그를 찾아가서 이 부모 태그한테 포지션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부모 태그인 박스 클래스한테 포지션이 적용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기 있는 이 앱솔루트가 적용된 A 클래스는 박스 클래스의 영역을 기준으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박스 클래스의 이 왼쪽 면에서 얼마만큼 100픽셀만큼 이동하는 것이고 위쪽 면에서 또 안쪽으로 100픽셀만큼 이동을 현재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제가 이 레프트를 라이트라고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면에서 100픽셀만큼 떨어진 곳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 면에서 100픽셀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곳으로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포지션 앱솔루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div를 하나 더 만들어서 outer라는 클래스명으로 만들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태그를 이렇게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화면 사이즈를 좀 변경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점 아우터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거의 배경 색깔을 제가 하늘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우터는 높이를 제가 한 700픽셀 정도로 만들어 보면은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이 하늘색 부분이 아우터 클래스 영역이고 거기 안에서 이 박스 클래스가 현재 보시면은 이제 핑크색 영역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포지션 렐러티브를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A 클래스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포지션 렐러티브 박스 클래스한테 있던 것을 지우고 아우터 클래스한테 적용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요? 현재 A 클래스한테는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하고 탑 값은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었죠. 100픽셀. 그래서 이 A 클래스는 우선 본인의 부모 태그인 박스 클래스한테 가서 현재 이 박스 클래스한테 포지션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현재 근데 제가 아까 지워버렸기 때문에 박스 클래스한테는 이제 더 이상 포지션이 없죠. 없으니까 이 부분은 무시하고 박스 클래스를 이제 봤을 때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부모 태그인 이 아우터 클래스, 그러니까 A 클래스 영역한테 생각을 해본다면 아우터 클래스는 할머니, 할아버지 태그가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아우터 클래스한테 가서 포지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포지션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A 클래스는 이제 누구의 영역을 기준으로 배치되느냐? 바로 아우터 클래스의 영역을 기준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것이 이 포지션 앱솔루트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탑 값을 이라고 하지 않고 바튼 값을 이라고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즉 아우터 클래스의 라이트 100픽셀이니까 오른쪽에서 100픽셀 떨어진 곳, 바텀 부분 아래쪽 면에서 100픽셀 떨어진 곳으로 지금처럼 배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포지션 앱솔루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는 한 가지 속성이 더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iv 클래스를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 클래스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A 클래스한테는 제가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만든 B 클래스한테는 배경색 컬러를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 A 클래스한테 있던 테두리는 이제 없애줄게요. 자, 지금 현재 A 클래스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B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포지션을 얘도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B 클래스도 이제 아우터 클래스 영역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배치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라이트를 100픽셀 이렇게 하고 바텀을 제가 100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제가 100이 아니고 한 80픽셀 정도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어떤가요? B 클래스가 위에 있나요? A 클래스가 위에 있나요? 예, A 클래스보다는 B 클래스가 앞에 있죠. 왜냐면 A 클래스가 어느 정도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앱솔루트가 설정되어 있는 태그들은 이렇게 앞뒤 정돈을 할 수 있는 속성인 이 G 인덱스라는 속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포지션 렐러티브를 할 때도 G 인덱스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앞뒤로 정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G 인덱스 값의 기본 값은 0입니다. 0. 아셨죠? 기본 값이 0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G 인덱스를 0 이렇게 쓴다고 해도 바뀌는 거는 새로 고침을 해도 바뀌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G 인덱스 값은 기본 값이 0이 되겠죠. 바뀌는 것은 없는데 이 G 인덱스 값이 크면 클수록 앞쪽으로 상대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현재 보면은 A 클래스가 지금 뒤에 깔려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G 인덱스 값을 이렇게 1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G 인덱스 값이 만약에 B 클래스한테 제가 1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B가 앞으로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태그를 보시면 A 클래스보다 B 클래스를 나중에 만들었죠. 나중에 만든 태그일수록 기본적으로 G 인덱스 값이 같아도 앞쪽에 배치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바닥에 종이를 던지면 마지막 종이가 위에 올라오는 그런 순서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G 인덱스 값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앞쪽에 배치된다. 그리고 이 G 인덱스 값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포지션 렐러티브나 앱솔루트 우리가 배운 자유롭게 배치하는 이 속성들을 쓸 때 그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항이 좀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이번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하는 이 태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문서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아예 공중에 떠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이게 뭐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A 클래스한테 적용되어 있던 포지션 앱솔루트, B한테 적용되어 있던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석 처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원래 B 박스 클래스, 여기 있는 박스 클래스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박스 클래스의 컨텐트 박스 안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A 클래스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다시 주석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A 클래스는 이제 원래의 문서의 흐름에서 벗어납니다. 즉 공중에 완전히 떠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A 클래스가 공중에 떠버리면 그 아래에 있는 B 클래스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위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겠죠? 자, 세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B 클래스가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공간 차지를 이 A 클래스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B 클래스도 보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있는 B 클래스도 원래 문서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 공중에 떠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럼 사실상 B박스가 아니고 박스 클래스 공간에는 현재 아무 태그도 공간 차지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P 태그를 사용을 해서 로렘 탭 이렇게 장문의 글을 입력한다고 해도 이 P 태그가 어디에 써지겠어요? 세로 고침해 보면 요게 그냥 보란 듯이 써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했을 때 공중에 떠버리는 속성, 즉 원래 문서의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길었죠? 내용이 긴 만큼 여러분들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잘 알고 있으면은 정말 레이아웃 배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 앱솔루트는 레이아웃을 쓸 때 주류로 사용하는 레이아웃은 아니에요. 사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태그를 선택해서 공중에다 띄워서 자유롭게 배치하는 용도로 앱솔루트로 쓰면은 홈페이지 디자인하기 좋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앱솔루트를 쓰면 취약한 부분이 요즘과 같은 이 모바일용 혹은 태블릿용 홈페이지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는 특수한 경우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자면 팝업 배치를 공중에다 이렇게 띄워서 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은 어떤 버튼들을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을 화면에 뭐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사용성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보통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레이아웃에 주류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강의에서는 포지션 픽스드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웹디자인 기능사, 이제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인데요.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하는 데까지는 전부 다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